아, 이전 프린트? 그러면 이전 프린트니까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 모르는 거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있는데 안 가져왔어? 아무튼 뭐 혹시 보이죠? 네, 이걸로 봅시다. 자, 270번입니다. 이거 130쪽에 270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 알파는 f 베타는 1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요렇게 생긴 식을 만나면 이거를 f 알파 빼기 1은 f 베타 빼기 1은 0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유빈아. 그죠? 그러면 어서오세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 fx 빼기 1은 0이다 라는 이거 지금 2차식 fx가 2차식이니까 이거 분명히 2차 방정식이겠죠. 그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누구하고 누구다? 생각해봐. 요 식의 x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베타를 넣었더니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 그러면 fx 빼기 1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원래가 누구였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잖아. 그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요 fx-1은 0이다라는 식하고 여기 x제곱 플러스 x-4는 0이라는 식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조건만 가지고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2 붙이더라도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건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근이 똑같은 2차 방정식이면 거의 같은 건데 거기에 요거 있죠. fx의 2차항의 개수는 1이다 라는 조건까지 추가가 되면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요 식이랑 요 식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요거 fx 마이너스 1하고 같아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만 넘기면 그게 fx인 거죠. 그지? 그래서 요런 비슷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에서는 아, 이게 알파 베타가 두 근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또 135까지 숙제하면서 어려운 거 있었나요? 세훈이 근데 숙제 안 올렸죠? 숙제도 안 올리고 프린트도 안 가져오고 다 풀긴 했어? 그래서 일부러 집에다 놓고 왔다. 진짜 아니야? 그래, 믿어줘야지 또. 숙제를 안 했는데 우연히 놓고 왔다. 알았어요. 자, 135까지 질문 없나요? 예린이 괜찮아요? 질문 없어요? 이거 무슨 반지야, 이거? 아, 커플링이야? 아, 그럼 혹시 좀 전에 왔던 친구가 그건 아니야? 알았습니다. 자, 135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함수를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요거 여러분 그 2차 함수 단원 프린트 뽑았는데 특강 파트 있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파트도 같이 그냥 포함해가지고 다시 뽑았거든요. 자기 편한 걸로 보시고 책 있는 사람들은 책으로 보시고 그 135쪽에 그 이참수 복습하면서 앞에 부분들은 잘 했을 것 같고요. 이 135쪽에 있는 요 특강 3번 있잖아. 요것만 좀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이차함수 복습하면서 부호 판단하는 얘기는 했죠. 그죠? 이렇게 생기면 얘가 A, B, C의 부호가 뭔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찾자. 그랬었잖아. 얘담아 A의 부호는 뭐죠? 음수고 C의 부호는 양수. 그죠? Y절편 보는 거였죠? 양수고 B의 부호는 어떻게 찾았죠?
그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좌동우위 이렇게 설명했었지, 그지? 좌동우위. 그래서 지금같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달라야 되죠. A랑 B의 부호가 달라야 돼서 B의 부호는 뭐다? 플러스다. 이렇게 ABC의 부호를 판단하자 그랬잖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1번이나 2번이 맞다는 거는 금방 판단할 수 있는데 이 3번, 4번, 5번은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 3, 4, 5번 같은 거를 어떻게 부호를 판단했었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로 나갈게요. 준혁아 이거 3번 같은 거 있잖아. 요거 3번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지? 뭘 대입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야. 요 이차함수 식에다가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요 식의 모양이 얘 모양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만들기 쉬운 모양이라고 보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그냥 x에다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활용해가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1이 여기쯤에 있을 거란 말이죠. 1이. 그치? 그러면 1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하면 요 점에서 이제 y 값을 가질 텐데 내가 요 점의 좌표를 1, 별 이렇게 잡아볼게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y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1, 별이라고 표현해볼게. 건우야 그러면 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별의 부호는 알죠? 이 별이라는 값은 무슨 부호를 가질까? 플러스를 갖겠죠? 그죠? 1, 4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1, 별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별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별의 부호가 플러스였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부호도 플러스겠다 이런 식으로 그쵸? 대입을 해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값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1번, 3번은 맞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세보나 4번 같은 경우는 얼마를 대입해보면 좋을까? 이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딱 만들어질까? 그죠? 2를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 모양이 되죠. 그쵸? 그러면 2면 여기잖아 지금. 그럼 요거는 정확하게 2,0을 지나가는 게 보이죠? 2,0을 지나가는 게 보여. 그럼 2,0을 여기 대입하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대입하면은 0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정확하게 이 값은 0이다 라고 나오니까 얘도 맞아요. 그쵸? 그럼 5번 있지. 5번은 예린아 혹시 얼마를 대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야 돼요. 그쵸? 물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다고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되진 않지만 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식을 살짝 바꾸면 만들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쯤에 있을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가지고 자, 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분의 1, 세모 이렇게 부른다면 세모는 예린아 0보다 어때? 크죠? 그죠? 그거를 확인한 상태로 자,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모는 4분의 1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다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이제 얘랑 똑같아져요. 그렇지. 4배 해버리면 되는 거지. 4배. 곱하기 4 해주면 이쪽은 뭐 4 곱하기 세모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a-2b 플러스 4c가 되는 거고 우리는 세모가 양수라는 건 확인했기 때문에 4 곱하기 세모도 0보다 크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다. 요렇게 부호 판단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까먹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럼 135까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없나요? 277번에 니은? 요거는 우리가 A의 부호가 지금 양수고 B의 부호는 뭐죠?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는 부호만 가지고는 A-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 지금 여기서는 0하고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 식을 이 이차함수의 식을 거의 구할 수 있어요. 거의.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차함수 얘기하면서 이차함수 모양 세 가지 얘기했잖아. 요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차함수를 다루면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표준형, 요거는 일반형, 요거는 인수분해형 이렇게 부르자 그랬잖아. 근데 지금같이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경우에는 셋 중에 어떤 모양으로 쓰면 좋다? 그치, 요 모양으로 쓰면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알파와 베타 자리가 마이너스 2하고 0인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2하고 0을 집어넣으면 결국 요 식은 y는 ax괄호 x 플러스 2 요렇게 생긴 거지. 그리고 이 a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부호는 알죠. 얘가 플러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한번 전개시키면 ax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a 원래 a 자리에 있던 a인 거고 이 2a 있잖아. 2a. 얘가 지금 누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얘가 b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 빼기 b를 구하세요 라는 것은 사실은 a 빼기 2a의 값을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면 0보다 크겠어 작겠어? 작은 거야. 그치? 그래서 니은은 탈락. 이렇게.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가지는 맞다. 요거는 이제 위에 설명했던 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이 질문 잘했어요. 그냥 넘어갈 뻔했네. 자, 또 135가지 질문 있나요? 특강 2. 요거 그 바로 왼쪽에 특강 2번. 자, 요거 이차함수의 식 구하기. 자, 요 이차함수의 식 구하기는 방금도 말했지만 요렇게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시작을 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 표준형을 썼을 때 좋은 경우는 언제였지, 준혁아? 추계방정식이 주어져 있거나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그치? 추계방정식이나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출발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출발했을 때 좋은 경우는 뭐를 알 때? y절편을 알 때. 그치? 보통 점의 좌표를 3개 던져주는 경우에 y절편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일반형으로 푸는 게 좋고, 이거 인수분해형으로 풀면 좋은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x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걸로 시작한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여기 특강 2번 문제는 추계방정식을 줬잖아. 추계방정식을 줬으니까 뭘로 출발할까? 표준형으로 출발해야 돼. y는 a괄호 x-p의 제곱 플러스 q로 출발해야 되는데 추계방정식이 x는 1이에요 라는 건 꼭지점에 x좌표가 1이에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p 자리는 얼마로 바꾸면 돼?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1로 바꾸고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1이라고 넣는 순간 나는 a랑 q 두 개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점의 좌표도 몇 개 줬어? 2개 줬죠. 그쵸? 그럼 이 두 점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a랑 q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자, 그렇게 가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0은 4a 플러스 q 이렇게 되고요. 4,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는 9a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빼야 되겠죠? 빼면은 5는 마이너스 5a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집어넣으면 q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아닌가? 4인가? 그냥? 그쵸? q는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표준형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함수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함수지. 맞니, 준혁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랬죠. 그러면 y절편 찾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y절편 어떻게 찾아요? 전개해도 되지만 전개 굳이 안 해도 맞아요. x에 0 넣어도 되죠. x에 0 넣으면 3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y절편이 뭐예요? 그러면 3이라고 대답해야 되고 지금처럼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예요? 그러면 좌표로 대답해야 되잖아. 그럼 답이 뭘까? 왜 또 1,야 또? 우리는 y절편을 구하고 있잖아. 방금 x에 얼마 넣었죠? 0 넣었잖아. 0 넣었으니까 0,3이지.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건 당연히 x좌표가 0인 순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치?
1,3은 1사분면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y축하고 만나는 점은 다 0, 몇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계속 함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요거 135쪽까지 하면서 뭔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넘어가지 말고 물어보세요.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함수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는 수학의 거의 한 반 이상은 함수예요. 함수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 함수들을 다루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 2차 함수 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6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6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런 단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척추뼈 같은 단원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단원들이에요. 여기에 이게 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고 딱 틀이 잡혀 있으면 여기서 이제 함수의 여러 가지 단원들을 다 파생시켜 가지고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2차가 아니라 3차, 4차 높은 차수를 다루거나 아니면 함수를 다루거나 할 때 계속 이제 어려운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기.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뭐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고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여기서 요 부분의 식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2차 함수와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관계를 갖냐면 이 2차 함수의 x 절편이 요 2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같다.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잖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가지고 이 2차 함수의 x 절편을 찾으세요. 그러면 예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일단 x 절편을 찾아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뭐지? y 0을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y에 0을 넣는 순간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으로 변하잖아. 그치?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나오는 1, 3의 풀마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는 이 두 값은 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자면 두 실근이죠. 그리고 그 똑같은 값이 요 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x절편이죠.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은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랑 연결시켜 볼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세보나 2차 방정식이 항상 실근을 갖나? 아닐 수도 있죠. 또 실근을 갖더라도 그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실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하죠? 판별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한번 연결시켜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판별식 D가 이 2차 함수에다가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놈은 요놈에다가 판별식을 써보면 1 마이너스 4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 그지? 이거를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냐는 거죠. 건우야, 원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실근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실근이 없다는 건 이 2차 함수 입장에서는 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x절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치? 그죠? 그러면 내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아래로 볼록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x축하고 이렇게 생기면 실근이 두 개 있는 거야. x절편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실근이 없다. x절편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얘는 그럼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 방금 전에 요거 있잖아요. 요 놈 같은 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런 거. 요런 것도 판별식을 먼저 써본다면 그러면 1 플러스 3이니까 이거는 판별식 0보다 크잖아. 그럼 얘다마 이거는 요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만나지. 만나는데 몇 번 만난다? 2번 만난다.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딱 떠오르잖아? 그러면 그거를 함수에 적용시키면 서로 다른 두 x절편을 갖는 게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렇다면 자, 우리는 결국 모든 2차 함수들의 모양을 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치? a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아볼이냐 위볼이냐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2차 함수가 x축이랑 2번 만나는지 아니면 딱 한 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결정되겠죠. 그럼 모든 2차 함수는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모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 이해되니?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만났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와 판별식만 확인해 보면 요것들 중에 한 가지로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거 한 점에서 만난다 있잖아.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도 말을 많이 하지만 접한다라고도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접한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우리 뭐 원 같은 것도 이렇게 원 있을 때 요렇게 지나가는 걸 접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어떤 2차 함수가 x축하고 딱 요렇게 완전 뚫고 지나가는 건 아니고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포시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요 경우를 우리가 접한다라고 표현하죠. x축하고 접한다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 어떤 직선하고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접한다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 닿아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접한다라는 표현을 만났을 때는 다 요걸로 연결을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였고 그 옆에 이제 137페이지로 가보면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같이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와 y는 cx 플러스 d라는 1차 함수 요렇게 두 개의 1차 함수가 있어. 그럼 얘담아 얘네 둘의 교점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지? 만약에 뭐 y는 2x-1과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을 찾아라. 예린이랑 가문으로 교점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왜 둘이 같다라고 봐요? 자, 여러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교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연립 방정식의 해예요. 이게 여러분이 따로따로 띄워놓고 보면은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킨 상태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y는 2x-1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뭐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지? y는 2x-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라는 게 뭐예요? 이 y는 2x-1을 만족하는 이 x, y들의 순서쌍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0, 마이너스 1. 뭐 1,1 이런 순서쌍들이 있을 거잖아. 그런 순서쌍들을 좌표평면에다 다 찍은 게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모든 좌표들이 다 여기에 찍혀 있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모든 좌표들이 다 여기에 찍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요 점은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쌍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 그러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제일 흔하게 쓰는 방법이 가감법이랑 대입법이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예린이가 둘이 같다라고 나요 라고 한 것은 사실 대입법인 거예요. 그쵸? y가 2x-1과 같으니까 요 밑에 있는 식의 y를 2x-를 바꿔치기 하자 이거잖아. 그래서 교점을 찾고 싶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2x-1이랑 마이너스 x를 같다라고 놓죠. 같다라고 놓고 넘겨가지고 풀면 x값 나오고 x값 나오면 대입해서 y값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교점을 찾는 거야. 그게 이 점의 좌표인 동시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죠. 그래서 교점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 간단하게 교점은 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교점은 해. 그러면 이 개념은 꼭 1차 함수와 1차 함수뿐 아니라 2차 함수랑 1차 함수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1차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근데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고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야. 그럼 건우야,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것도 또 일종의 연립방정식을 쓰는 거잖아요.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대입법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출발하면 교점을 찾는 식을 쓸 수 있을까? 맞지, 그치? 요거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그게 바로 교점 찾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우리 요렇게 명칭을 할게요. 교점 찾는 식. 자, 이렇게 말하면 주어진 두 함수의 우변 y는으로 정리했을 때 우변을 같다라고 놓는, 자, 요거가 요겁니다 라고 쓰는 식 있지. 요거를 그냥 우리는 교점 찾는 식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교차식, 교점 찾는 식. 자, 그래서 자, 요걸 이제 교점 찾는 식으로 부를 건데, 요 교점 찾는 식도 써놓고 보니까 이거 세번아, 이것도 결국 2차 방정식 아닌가? 그러면 요 2차 방정식도 당연히 판별식이 있겠죠. 그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요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요 놈의 판별식을 써봤는데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커. 무슨 뜻이야? 그치?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떠오르지. 그죠? 근데 교점이 곧 해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 거고요. 유빈아, 요 놈의 판별식이 0이면 뭘까 그럼? 그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난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준혁아,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치? 교점이 아예 없는 거지.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요런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써 있죠? 요게 지금 위에서 말한 교점 찾는 식이잖아. 그 교점 찾는 식을 잘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별식을 써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에 대한 판별식을 썼다는 건 교점이 몇 개인지 찾고 싶어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 거고, 판별식이 0이라는 건 한 교점을 갖는 거니까 접한다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교점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거 먼저 해볼까요? 여기 예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자, 2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와 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교점이 몇 개인지를 말하시오.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출발을 교점 찾는 식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놓고서 교점이 몇 개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넘겨서 판별식 쓰라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될 거고요.
판별식 써보면 25 플러스 8. 0보다 훨씬 크죠? 얘담아, 이 두 함수는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 거야? 뭐라고요? 국어적으로 약간 이상한데? 서로 다른 그렇지, 그렇지. 요 이차 함수와 요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판별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치?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있으면 문제들은 술술술 풀릴 거예요. 자, 139쪽에 1번 보겠습니다. 자, 139쪽에 1번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뭐 중학생한테 내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왜냐면 x 절편이 두 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건우야 무슨 형으로 출발한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 인수분해 형으로 출발한다라는 생각만 하면 되죠, 그죠? 자, 요렇게 인수분해 형 하나 딱 써놓고 알파랑 베타 자리에는 x절편 두 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a 자리에는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여기 맨 앞에 오고, 그치? 완성된 거죠, 그러면 y는 2괄호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하고 전개 쫙 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이렇게 전개되겠네. 그치? 그럼 끝났죠? a는 마사, b는 마이너스 16 됐고요. 내려가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대략 그냥 이렇게 그려놓으면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합니다.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있고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여기를 a하고 b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 루트 1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할 수도 있냐면 이 x 절편이 여기다 y에다 이제 0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가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잖아. 그럼 세보나 이 x절편 사이의 거리 있지? 이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뭐죠? 합이요? 아니 그 찍지 말고 자 생각을 잘 해봐. 만약에 우리한테 뭐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어. 그럼 요 풀면은 뭐 2, 3의 마마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2,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얼마예요? 1이잖아 1. 그치? 이게 얘와 얘 뭐예요? 차지. 그치?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A와 B 사이의 거리는 곧 두 근의 차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두 근의 차 그럼 우리 공식이 바로 탁 나오잖아요. 맞죠? 자, 두 근의 차를 나타내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A분의인데 A가 1이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루트 D, 루트 해가지고 D 하면은 36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게 두 근의 차죠?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요게 40 루트 48 마이너스 4K 이거인 거고 그게 문제에서 말한 2 루트 2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2 루트 2는 루트 8이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결국은 48 마이너스 4K가 8 돼야 되는 거니까. 예린아 K는 몇이다? 10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운 것을 2차 함수하고 연관을 잘 시킬 수 있니?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치?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차가 2차 함수에서는 x 절편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밑에 문제들은 쉬우니까 다음 페이지 갈게요. 필수 예제 3번. 이것도 너무 쉬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결국 유빈아 이거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뭐 두 번 만나냐 한 번 만나냐 안 만나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쓰면 끝날까? 판별식만 쓰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리고 x축과의 위치 관계니까 그냥 y에 0 집어넣고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놓고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판별식의 짝수 공식 써보면 1-k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1번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요게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거 k 넘기면 k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뭐 2번, 3번은 그냥 보너스지 뭐. 얘는 0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얘는 0이 아니라 1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얘는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만 확인하면 세 개 다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141쪽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141쪽에 4번은 이참수의 그래프와 요 직선이 A, B에서 만난다. 자, 만난다라는 말이 나왔어. 만난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얘들아 무슨 식을 일단 쓰고 시작할까? 하고 같은 거, 그치? 그걸 우리 세 글자로 뭐라 했어? 교차식, 그지? 교점 찾는 식, 맞죠? 그래서 만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교점 찾는 식부터 쓰는 거야. 교점 찾는 식을 쓰고요. 자, 이 교점 찾는 식의 한 근이 얼마다? 그렇지. 교점의 x좌표를 하나 알려줬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뭐 하란 얘기예요? 대입하란 얘기지. 그죠? 대입해서 k를 찾고 나머지 한 근까지 찾으란 얘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요거 날라갔고요. k가 몇이야? 5가 되겠지. 그치? 그럼 k가 5라는 걸 다시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서 요렇게 될 거고요. 넘어가면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1, 2의 마플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였네. 근데 아까 마이너스 2가 이 a라는 교점의 x좌표였잖아. 그럼 이 b라는 점의 x좌표는 몇인 거야? 1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럼 b라는 점의 x좌표가 1인 거는 알았어. 그렇다고 이것만 쓸 수는 없죠. 좌표를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도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y좌표, b라는 점의 y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다마? 어디다 대입할까? 판단이 안 설 때는 지금 상황을 다시 되짚어봐. 지금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고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쪽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2였던 점이고 이쪽 점은 x좌표가 1, 이런 상황이잖아. 그치? 우리는 지금 여기의 좌표가 궁금한 거잖아.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x좌표 1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아무 데나 넣으면 되죠. 어차피 두 그래프가 다 지나가는 점이니까. 맞죠?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뭐 여기다 넣을까요?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지? 그러면 B점의 좌표는 1,6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정식하고 함수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켜라.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필수 예제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번에도 만난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유빈아 뭘로 시작해? 그래. 그냥 교점 찾는 식 이렇게 말해주면 돼. 알았죠? 교점 찾는 식 이걸로 시작한다. 자, 근데 요 방정식의 한 근이 뭐야? 그치? 요 1-루트2가 요 방정식의 한 근인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조건만 따지고 보면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잖아. 이것도 지금 요 교점 찾는 식의 한 근을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위에 문제에서는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풀었죠. 근데 밑에 문제에서도 한 근을 알려줬다고 해서 1 마이너스 루트 1을 여기다 대입할까요? 그러면 힘든 길을 가는 거야. 그치? 굳이 왜 대입해? 왜냐면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한 근을 알려줬고 그 바로 뒤에 무슨 말이 있어 지금? 유리수 AB라는 말이 있잖아. 이거 뭐 쓰라는 문제야 그럼? 혈렉은 쓰라는 문제지. 그치? 혈렉은 쓰라는 문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입해버리면 혼자 고생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좀 넘겨서 정리해주고요. x제곱, 그 다음에 a-3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정리해주고 요거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유리수 조건이 있으니까 나머지 한 근도 확실하게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두 근을 다 아는 거니까 세보나 이럴 때는 뭐랑 뭘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해? 합곱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지. 합이 얼마죠? 2. 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1. 자, 그럼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2차 방정식이 하나 튀어나오죠? x제곱 하고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요런 2차 방정식.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아까 우리가 써놨던 요 2차 방정식하고 완전히 같은 거지. 그치? 그냥 비교만 하면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비교하면 요 부분이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1.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 끝났죠. 그죠? 요렇게 a, b 값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충분히 돼 있어야지 같은 문제를 풀 때도 가장 효율적인 풀이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뭐 똑같은 거거든요. 위에 푼 거랑 똑같은 건데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286번을 해볼게요. 286번. 잘 생각해봐. 답 한번 찾아봅시다. 286번.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풀이를 익혀놔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거 맨날 습관적으로 두 근 나오면 마이너스 2 대입하고 5 대입하고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합곱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도 합곱이 잘 안 떠오른단 말이야. 가장 2차 방정식을 찾기 편한 방법은 합곱을 활용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두 근을 다 알아. 그러면 그럼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걸 익숙하게 만들으라는 거지. 그래야지 시험 볼 때도 그냥 바로바로 탁탁탁 나올 수 있다고.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넘겨주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3 플러스 a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는 0 요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 방정식에 두 근의 합과 곱이 3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요. 거기서 최고차항의 개수 딱 맞춰주면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2 붙여주면 완벽하게 둘이 같은 식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전개시키면 이게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요 부분이 그럼 6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3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인 거니까 요 부분이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b는 21 나오잖아. 이게 훨씬 빠르다고요. 편하고. 그쵸? 그래서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는 합곱을 통해서 푸는 연습을 습관을 만들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142쪽으로 가서 자,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질문을 보아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다 교점이 몇 개냐? 이거랑 똑같은 질문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처음 출발은 교점 찾는 식으로. 그치? 교점 찾는 식으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k하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넘겨서 판별식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니까 자, 요놈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면은 4-2 플러스 2k인가? 그쵸? 그럼 정리하면은 2 플러스 2k죠. 그럼 1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교점이 2개. 그치?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밑에 두 개는 그냥 공짜죠. k가 마이너스 1이다. 3번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쵸? 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과 이차 함수의 위치 관계 요거는 판별식으로 개수를 파바박 찾으면 되는 거고,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91번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평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행, 그쵸? 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평행이라는 것이 1차 함수에 어떤 요소에 영향을 주는지, 그치?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세번아, 두 1차 함수가 서로 평행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죠. 안 만난다는 거죠. 또 1차 함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기울기와 y절편이잖아. 평행 그러면 어떤 개념일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만약에 기울기가 같고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그거는 평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일치지, 일치. 그치? 그래서 여러분 1차 함수에 대해서 두 1차 함수가 평행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게 이제 그 1차 함수에 대해서 평행의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a 값은 일단 알려줄게, 이런 거죠. 그쵸?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줄게. 근데 b 값은 아직 모르는 거지.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요 2차 함수하고 방금 찾은 요 직선이 서로 접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b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접한다 그랬으니까 대입, 그쵸, 대입이라고 봐도 되고. 근데 오늘 수업하면서는 내가 계속 뭐라고 표현했지? 얘와 얘의 교점 찾는 식, 그치? 교점 찾는 식.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을 써주고 이 교점 찾는 식이 건우야 몇 개의 실근을 가지면 좋겠다? 아, 두 개. 두 개면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그러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건우야 여기서 접하고 라는 말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우리가 접한다고 말하지 않아. 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된 게 접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뚫고 지나가면 이거 접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렇게 살포시 다 있는 게 접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2차 함수를 뚫고 지나간 거잖아. 이거 말고 접한다 그러면 몇 군데서 만나는 거? 한 군데서 만나는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게 지금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초록색 박스 친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지? 그러면 이 교점 찾는 식을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이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한 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 쓸까? 얘가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뭘 쓸까?
판별식 써야지 당연히.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별식 써가지고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풀으라는 거잖아. 그치? 접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면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랑 같은 거죠. 그치? 이게 부드럽게 잘 연결이 돼야 된다고 문제를 풀면서 쭉 이어져서 여기서 그럼 판별식은 0이다로 푸는 거구나. 그러면 9-4괄호 4-b는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건우가 마무리 해봐. b 값이 얼마 나올까? 분수예요. 4분의 7. 그리고 a 값은 아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a 값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분의 7 이렇게 풀어내라는 겁니다. 그치? 요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되는 친구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로 갈게요. 연습 문제에서는 143쪽에 293번. 자, 문제를 읽고 문제 푸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293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x축에 접할 때 세보나 지금 몇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죠?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이거 하나의 조건이고, 그 다음이 x축에 접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근데 그 x축에 접한다 라는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돼? 뭐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는 당연히 대입을 하면 될 거고, 그죠? x축에 접해요 라는 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럼 설명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2차 함수, 우리 오늘 맨 처음 설명 시작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2차 함수에서의 x 절편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랑 같은 개념이야. 이게 오늘 시작이었잖아. 그러니까 x축에 접해요라는 건 x 절편이 몇 개란 얘기고 한 개란 얘기지. 그지? 아까 건우한테 하는 거 봤잖아. 이게 접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게 접하는 거잖아. 요렇게 되는 게, 그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x축에 접해요라는 건 x절편이 하나란 얘기고, 그러면 실근이 하나란 얘기지. 그지? 잠깐만. 알겠다고 모르겠다고? 알겠지, 그치? x절편이 고 실근이니까 x축에 접해요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말을 해라, 말을. x축이랑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 그럼 실근이 몇 개? 한 개. 실근이 한 개면 뭘로 연결돼 바로? 판별식이 어떻다? 그치, 판별식이 0이다로 연결돼야지. 이게 버벅 하면 안 된다고. x축에 접해? x절편이 하나네. 그럼 실근이 하나네. 그럼 판별식이 0이네. 이렇게 쭈루룩 연결돼야 된다고. 쭈루룩. 응? 자,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4를 대입하면요, 4는 1-a 플러스 b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그냥 문자를 하나 줄이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리해보면은 뭐 a는으로 정리할까? b는으로 정리할까? b는 하면은 넘어가서 a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면 b가 a 플러스 3하고 같다라는 사실을 요 2차 함수에다가 적용시켜줘. 그러면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ax 하고 b 대신에 a 플러스 3 요렇게 바꿔놓으면 문자 하나 줄었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요 놈의
판별식은 0이다 하면 A 값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으로 갈게요. 자, 판별식 D는 예린아 뭐야? 불러봐. A제곱. 그치. 자, 요거가 0이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6, 2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 값은 6 또는 마이너스인데 문제에서 A는 0보다 커요 그랬으니까 A는 6이 되겠죠. 그러면 요 관계식에 의해서 B는 얼마인 거고 B는 9인 거고 그래서 A는 6, B는 9니까 답은 54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그치? 계속 말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중에 295번을 한번 풀어보자. 295번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 답 나온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자, 해볼게요. 우선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이 두 점 여기와 여기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만난다 교점 찾는 식으로 출발해야 되겠지. 교점 찾는 식을 써가지고 2항까지 시키면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 방정식을 풀어서 두 근을 찾으면 그 두 근이 지금 요렇게 생겨있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요걸 풀어서 나오는 그 근은 실근은 x값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가 만나고 있는 이 두 점의 x좌표들이 요 방정식의 두 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에서 요걸 x1, y1이라고 표현했고 요거를 x2, y2라고 표현했잖아. 이 x1과 x2가 바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인 겁니다. 그죠? 그럼 문제에서 x1 더하기 x2가 4라 그랬으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4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두 근의 합이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가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요게 a 플러스 1과 같을 테니까 그게 곧 4다. 그래서 a는 3이에요 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했을 건데 그럼 아까도 말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y1 더하기 y2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2차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y는 ax 플러스 2였잖아. 근데 그 a를 지금 찾은 거잖아. 그래서 이 직선이 y는 3x 플러스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점이나 이 점이 요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죠?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여기다 뭐 해도 돼? 대입해도 된다고. 그죠? 대입해도 돼.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y1은 3x1 플러스 2 이렇게 써질 거고 그죠? 얘도 대입하면 y2는 3x2 플러스 2 이렇게 써질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y1 더하기 y2의 값을 찾을 수 있지.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고 둘이 더해버리면은 y1 더하기 y2가 자 요거 3으로 묶고 x1 더하기 x2 그리고 플러스 4라고 써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x1 더하기 x2가 4인 걸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4니까 답은 16이야.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이제부터 약간 이제 문제들이 좀 깊이가 좀 있어요. 점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딱 집어넣어서 탁 나오는 문제들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이제 그거를 많이 연습해야 돼요. 답은 16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 페이지 144로 가서요. 144에서는 299번을 한번 볼게요. 299번. 자, 299번. 일단
요 정도 힌트는 좀 줄게요. 여러분 요 그래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봐봐. 예를 들면 fx만 봐봐요. fx가 얘잖아요. 요 그래프가 지금 x축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식의 모양을 거의 알 수 있어요. 거의. 그치? 거의.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죠? x축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났으니까 세번아 무슨 형으로 쓸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앞에다 a 하나 달아주시고 인수분해형으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gx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고, 자, 요 놈은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와 여기 1 이렇게 두 점에서 x축하고 만나죠. 이게 gx지, 그지? 그러면 gx의 모양도 우리가 인수분해형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근데 지금 fx는 아래로 블록했고 gx는 위로 블록했잖아, 그지?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이런 말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fx의 최고차를 a로 잡아놨다면 자동으로 gx의 최고차는 뭘까, 시훈아? 그렇죠.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지. 절대값은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a를 붙여놓고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1이랑 두 개잖아. 그럼 괄호치고 뭐라고 쓸까? x? 오케이, 잘했습니다. 요게 gx인 거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hx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놈은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났어. 그리고 아래로 볼록해. 그치? 그러니까 자, hx는 a 괄호 x-1 x-2 요렇게 써지지 않을까. 그치? 요거까지를 이 그래프하고 문제의 조건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사실 이거 표현했으면 끝난 거야. 그쵸? 자, 여러분 마무리만 해보세요. fx, gx, hx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답 찾아봅시다. 아니 그냥 이것 따로 는 0이다 구하고 이것 따로 는 0이다 구하고 이것 따로 는 0이다 구하고 이렇게 풀면 안 되지, 그치? 이걸 다 합쳐놓은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요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어야지. 요 방정식을, 그죠? 요 하나의 방정식이니까. 자, 요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A는 다 있는 거니까 A로 묶어버리는 게 보기 편하겠죠. 그럼 A로 묶어버리고 나면은 첫 번째 요 fx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x는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하나 딸려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hx는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얘 지워지니까 남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a 값이 뭐든 상관없이 두 근의 합은 그냥 4죠. 근각의수의 관계, 그치? 두 근의 합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유빈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02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이제 303번 같은 거 있잖아. 이거랑 그다음에 오늘 그 RPM 숙제 중에도 실력업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젯밤에 미리 올려놨으니까 숙제 하다가 실력업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 그 풀이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고요. 아, 그리고 요것도 시험 문제 있죠. 그때 보니까 16번이랑 19번, 20번이 마무리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6번이 마무리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표본이 붙이면 이거 16번. 오케이.
마무리 안 된 것들은 풀이 영상 올려놨으니까 영상을 보고 하시고요. 자, 이제 302번 풀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이 상황이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준영아 무슨 말일까? 그렇지. 우리가 2차 함수, 지금 얘는 최고차항이 4분의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거든요. 요런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x로 시작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만약 지금처럼 그려놓으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요 구간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직선이랑 곡선 중에 직선이 더 위에 있죠. 요 구간에서는.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곡선이 더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림은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는 그림이 아닌 거지. 그치? 중간에 역전이 된 거잖아, 높이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라는 거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럼 그 말은 결국은 요 직선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도 안 돼요. 요렇게 돼도 요 지점에서는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항상 위에 있어라 라는 말은 얘가 아예 화끈하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직선하고 아예 이 곡선과 직선이 아예 안 만나는 상태. 그러면 어느 지점을 봐도, 이 상태에서는 어디를 봐도 항상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죠.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죠. 그죠? 모든 지점에서.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해. 이런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교점이 없네. 그러면 내가 얘랑 얘를 가지고 교점 찾는 식을 썼을 때 그 교점 찾는 식이 실근을 안 가져야 되겠네. 그럼 세분아 뭘로 풀면 돼? 판별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교점 찾는 식 쓰시고요. 이 교점 찾는 식이 실근을 안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자, 넘겨서 정리하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0은 0이죠. 자, 요게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얘가 실근을 안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는 거죠. 판별식 바로 가겠습니다. 자,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얘랑 없어질 거고요. 그대로 k제곱 마이너스 20 요게 판별식이에요. 이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푸는 거죠. 전개시켜가지고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0. 그럼 요거 하나 지워지고요. 남은 거 4k가 16보다 작다니까 k는 4보다 작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 예린아 몇 개? 3개. 그치, 3개. 그래서 답은 3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숙제를 하다가 뭐 RPM이랑 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 푸는 게 잘 안 되면 아직 이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그 유튜브에다가 수업 영상 왜 올리는 것 같아요? 너네 다시 보라고 올린 거야. 너네 다시 보라. 개념 정리가 잘 확실히 안 되면 다시 필요한 부분 찾아서 보라고. 니네 보라고 올리는 건데 니네는 안 보고 엉뚱한 사람들 와서 본단 말이야. 너네 보라고. 특히 오늘 수업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이게 완전히 숙지가 안 됐다 싶으면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136부터 144까지, 그리고 RPM은 68쪽, 69쪽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뒤로 넘어가서 72, 73 요렇게 68, 69, 72, 73 요렇게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풀어가지고 화요일날 만납시다. 그리고 얘들아 월요일 밤까지로 할 테니까 월요일 밤까지 숙제 인증샷 좀 잘 올리자.